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2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요. 사심제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언법까지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중요한 뉴스 국회 재경희 위원장이신 이미자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이 세 가지를 지금 국회 본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재판소원이요? 지금 뭐 재판소원법이다 이렇게 해서 사심제잖아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는 최종 3심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니 뭐 대법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이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 그 헌법에 예. 헌법 재판관들이 9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9명이요? 9명. 9명인데 만약에 3심 끝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도 봐주세요. 저것도 봐주세요. 그렇죠.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 9명 재판관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연되는 모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최종 그 법원이 우리는 헌법에 예. 대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이 부분도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대법원에서 발칵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그 조희대 예, 대법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5개 재판 있죠. 그렇죠. 저는 저 같으면 벌써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거 했어야 됐어요. 이게 정치적으로요. 이 지금 법원을 압박하는 죄들 아닙니까?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법. 이거는 압박 정도를 넘어서서 사법부를 완전히 네. 장악하겠다는 얘기죠. 사법부 그렇죠. 완전히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했고 예. 사법부 장악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재명 공화국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법원 내부에서 이러는데 당장 오늘 아침에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재판 제기하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했습니다.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또 그 대법원장님이 살아온 길을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예. 우리 또 법관으로서 살아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 혼란이 온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염려되니까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속마음은 그냥 확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될 수도 글쎄 있는 거네요. 뭐 이 정권 아래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죠. 해야죠. 이미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받쳐주시고 또 국회에서 받쳐주고 국민의힘이 힘을 받쳐주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요. 이 재판소원이라는 게 사심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또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헌법재판소 갔다가 대법원으로 갔다가 그럼 다시 또 뭐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갔다가 또 대법원 갔다가 다시 또 재판소원 갔다가 도돌이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3심 대법원에서 이제 문제 있다라고 해서 네. 대법원 판결은 문제 있습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걸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4심이 되죠? 4심이 그럼 되죠.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시 내려보내야 되겠죠? 대법원으로. 그렇죠. 5심이 되죠? 예. 문제 있어 또 다시 내려보내야 되겠죠? 하급 법원으로. 하급수로? 예. 그러면 이게 5심, 6심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됩니까? 국민이 돼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과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 지금 확정된 재판을 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도돌이표로 무죄한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의심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1호가 이화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되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이라는 것, 이재명의 죄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말이 없다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묵인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나중에 응징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민심이 쌓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소원도 그렇지만 어제 또 통과된 것이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예, 예.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언법인데요. 이게 3년간 4명씩 총 12명이 증언되는데 전부 이재명 정권 때 늘어난대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 때 늘어나도록 만들어놨죠. 네. 지금 현재 14명에서 4명씩 네. 이렇게 되면 12명이 늘어나게 되면 2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기존에 있는 그 대법관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끝나고 또 임기가 끝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 22명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그 어디 당원 교육 갔을 때 내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딱 닮아간다. 네. 베네수엘라가 했던 방식 그런 방식으로 사법부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그 독재로 쭉 갈 수 있도록 뭐 돌아가신 그 이해찬 예. 총리께서 뭐 50년 집권을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 때 와갖고 더 진화해서 지금 이렇게 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법원까지 이재명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재판이라는 게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답정너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재개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그게 딱 맞는 거죠. 예. 지금 더 대법관 늘려가지고 이 재판을 새로 임명된 그쪽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재판 재개해야 된다. 장동희 대표도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재판 빨리 재개해라. 이거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또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장동혁 대표 세 분이서 이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장동혁 대표가 회동을 거절했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제가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뭐 추측컨대 지금 그 대장동도 포기했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법. 특검법 2개 받아라. 예.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또 뇌물. 하나는 공천 뇌물에 관련돼 가지고 공천 비리 관련돼 갖고 특검 받으라는데 왜 이 특검을 안 받습니까? 안 근데 받았어요. 여기서 한술 듣떠서 예. 한술 듣떠서 여기서 지금 사법 계약을 지금 이미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갖고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림 좋게 만들어주고 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왜 합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었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대미 관세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외교 잘했다고 막 요란 떨고 요란 법성이 아니었습니까? 온 대한민국 영토를 갖다가 네. 용토를 갖다가 전부 다 현수막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 25%가 다시 재부과하겠다고 와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과도 안 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신데 우리 보수 지역 또 우리 보수 영역에서도 얼마나 그 통상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인맥도 많이 있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머리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자라고 예.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 그 정도 능력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법계약 같은 부분 그다음에 네. 또 국민이 봤을 때도 분노 탱천하는 이런 공천 비리 네. 이런 거는 받아라. 그러면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법계약 밀어붙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장동혁 대표가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그림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이 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이것이 통과되니까 굳이 장동혁 대표가 얼굴 마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진짜 해도 너무하고. 예. 나는 그 더불어민주당 저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옛날에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완전히 반헌법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쟁점되는 법안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법이 그렇죠. 거의
헌법에 위배되고 예. 이런 법들을 이제는 뭐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만들어냅니다. 마구마구. 이런데도 무섭지 않다고 계속해서 그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 엊그제 때인가요? 뭐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께서 또 발의한 법을 이렇게 봤는데 예. 국민사찰법이라고. 국민사찰법이요. 저 그 법을 부동산 그 감독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원적 요소가 다분하고 이제는 헌법 자체도 무시하는 게 그러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보니까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예. 아주 뭐 모든 권한을 다 주지 않습니까? 구세청이 해야 할 일, 그렇죠. 경찰이 해야 할 일, 예.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 모든 그런 권력을 초집중적으로 김민석 총리 산하에다 주고 예. 여기다 영장 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있죠. 한 이 예.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국민사찰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상에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법안 딱 발의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거 또 하나 국민의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예. 그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서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법 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됐던 예. 이 법 왜곡죄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네네.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 이것도 그렇죠. 국민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독재를 해 나가는가 이런 과정들을 딱 보면서 헌법도 개정하고 예. 사법부 장악하고 이런 형태들을 그대로 답습해 가면서 진짜 장기 집권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 진짜 끔찍합니다. 꼭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죠. 막아야죠. 네. 지금 이재명이 밤에 SNS를 통해 가지고 호통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국민들한테 부동산 빨리 팔아라. 안 팔면은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호통 정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SNS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는 사실 그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죠. 세금 갖고 부동산을 틀어막겠다? 예. 이거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실패가 노무현 정부 때도 봤고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봤습니다.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하긴 뭐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대통령이 되긴 됐죠. 아, 그래요? 정가 사범인데도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근데 욕설하고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무슨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면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 예. 한밤중에도 왜 잠 안 주무시고 지금 간세 걱정을 하셔야 될 분이 그렇죠. 부동산 관련돼서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불안과 초조 이 부분들이 또 조급함 네. 이 부분이 지금 내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금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공무원들이나 또 그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이런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 개정 들여다보기 바쁘다고 해요. 아. 무슨 짝 우리가 정책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찬반도 그렇죠. 돌아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또 그 여론도 좀 살펴봐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근데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마디 탁 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처는 그거 지금 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요번에 그 임강영 그 구세청장 봤잖아요. 예.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 안전띠 안 메고 달리는 차와 같다. 안전띠 안 메고 달리는 차와 같다. 응. 저는 그 차가 멈춰가지고 갑자기 빵 나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하지 마십시오. 막 나가서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즉흥적 말씀하신 게 지금 즉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지역 간의 통합 문제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TK도 통합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오늘 SNS에 아침에 남기셨던데. 그 TK 의원님들도 뭐 성명서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예. 저는 어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 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통합 우리가 지금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문제를 예.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때도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한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서 권한이 제대로 이양이 돼야 돼요. 아. 예?
재정, 그게 예. 조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입법. 지금 대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라고 그러지 입법권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양이 됐을 때 정말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예. 돈 몇 푼 주고 하라. 그리고 뭐 안 하면 전라도, 강주, 전남만 주겠다. 이렇게 약간 좀 뭐 압박하고 급박하는 이런 부분 갖고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뭐 돈이야 20조 원 돈이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뭐 더 또 받아올 수도 있고 뭐 예산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한 번 가고 나면은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K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마음이 좀 급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남 강주 하는 만큼 그러면 대구 경북도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아마 이제 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속에서 지금 그 충남 대전이 발끈하는 거죠, 지금. 지금 충남 대전은 그 지자체장이 다 국민의힘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을 통해 가지고 지방 그 정부가 예. 또 자기네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아 우리는 여기 교육도시로 만들겠어. 아니야 우리는 이쪽에는 우리는 그 뭐 경제 활성화를 해서 산업화 도시로 만들겠어. 이렇게 이뤄졌을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지방 분권에 의해서 지방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전과 충남의 네. 지자체장이 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뺏어 가고자 하는 이런 민주당의 계략이다. 계략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또 아니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전남하고 네. 강주로 다 가버리면 대경에는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TK 의원님들의 고민이 상당히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본인의 치적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시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근데 즉흥적으로 지금 할 게 아니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밀어붙이고 뭐 이달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 밀어붙여요. 지금 법 통과부터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밀어붙이지 않고요. 국민의힘 107석 가지고는 예. 막아낼 힘이 없죠. 막을 수도 없고 기껏해야 필리버스터 하루 정도밖에 없는데 네. 국민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그러니까요.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국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싸워주시고 같이 막아주셔야지 네.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진짜 브레이크 없는 질주 그렇죠.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대미투자법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시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미투자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미국에다가는 국회 탓하고 국민들한테는 잘했다고 하고 이거 거짓말 양쪽에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국민들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요 보니까 공천 뇌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오늘 국회에 강선우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이 통과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물어볼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예. 반드시 통과되겠죠? 그렇죠. 통과 안 되면 이 역풍 어떡할 겁니까? 차라리 통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 민낯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체 그 예측 불허한 집단이라서 모르죠.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오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상주 그리고 문경에서 의정 보고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그 장도연 대표도 대구도 다녀오셨는데 네. 분위기가 좀 제발 열심히 하고 또 내부 싸움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뭐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주 그렇죠. 문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똑같죠. 뭐 우회돈동 이제 이걸 경상도 말입니다. 예. 우회돈동 뭉쳐라. 의회돈도 문쳐라. 그만 이제 저거 하고 뭉쳐서 지방선거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죠. 의정 보고는 잘 되셨습니까? 예, 잘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의원님 의정 보고 들으시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요새 좀 TV 많이 나왔더니 예. 아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난 방송도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의원님께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목소리 내고 짱짱하게 싸우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하시는 분이 의원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설을 앞두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에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저희를 좀 잘 보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해초리도 들으셔야 되는데 해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보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방송까지 나와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